사랑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고 좀 이따 애착 유형도 네 가지가 나와요. 이 책은 네 가지가 있는 책이죠. 자, 네 가지 유형의 사랑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가 아까 나는 첫 번째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똑같은 말투로 똑같이 응대해도 어떤 사람은 고마워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누구는 화를 내요. 어떤 똑같은 음식점 가는데 누구는 그 점은 싸가지 없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예림이가 아니라 누가 있어서 그래요. 예. 어떤 어떤 사람 누군지 알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곳인데 나도 똑같아요. 전도사에 대한 평이 다 같을까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도사를 뭐 되게 부정적으로 뭐 차갑다 아니면 예전에 대현이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되게 무서웠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적인 또 약간 그 수련회 캠프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 특성을 고려 못하고 그냥 보면 이은총 전도사님 되게 무서워 냉정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봐봐 하면서 만나면 부드럽고 옆집 아저씨 같고 진짜 친한 오빠 같고 아저씨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점과 다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렌즈가 달라서 렌즈가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달라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믿어. 그러지 마. 너가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지혜와 학식을 쌓아서 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중요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진리의 등대의 밝은 빛을 따라가지 못하면 너는 10번 중에 9번 성공하다가 한 번의 실패로 너 인생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 그동안 9번을 성공했는데요 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진리를 구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떤 식으로 네 가지 유형을 구할 거냐? 첫 번째는 관심사예요. 나는 내가 중요한지 아니면 타인이 중요한지.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감정인지 T인지 F인지 그죠? 감정인지 이성인지. 한번 이거 보면서 어느 하나에 완전히 나다 이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속한 게 뭔지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공무원형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남 중에 나의 이성에 관심이 나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게 중요하냐? 가능해, 불가능해? 이걸 먼저 물어봐요.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장점이 재밌어요. 명확한 단점은 뭐예요?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맨 끝에 두 절 숨이 턱턱 막히고 상대는 서운함 느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컨디션 좋을 때는 잘 설명하지만 이런 사람 공무원 만나보면 알죠. 공무원 중에서 설명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딱 잘라 말하죠.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난 많이 느껴. 친절한 공무원은 구구절절 잘해주는데 진짜 다른 사람은 진짜 무미건조금. 네, 안 됩니다. 280원입니다. 정말 참 AI 그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뭘 느끼기 쉬워요? 서운함을 느끼기가 쉽죠.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내가 공무원형에 가깝다. 난 맺고 끊는 게 명확해. 난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뭐냐면 안 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상대도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이해했다고 상대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했고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면은 상대는요 마음이 멀어져요.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왜 안 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느끼냐면 된다 안 된다에 초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죠. 의견은 달라도 관계를 지킬 수 있죠. 대안을 제시해주고 협상하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형의 특징이 뭐냐면 협상이 없잖아요. 결론만 말하기. 280원입니다. 너무 명확하잖아. 못 데려오셨죠? 그거요? 도장 주세요. 이거 끝이거든. 협상할 필요가 없어. 너무 명확한 그 원리 원칙과 순서대로 그걸
쭉 가면 끝인 거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막 고민해하고 이런 사람 보면 이해 못해요. 왜 그런 걸 고민해?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형이에요. 공감 능력 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와 계속 외롭게 느껴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대안지시하고 협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서비스업.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남이죠, 남. 이성이 아니라 감정. 특별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이 참 중요해. 만족. 상대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상대가 귀여운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 상대방 표정을 계속 봐. 지금 웃은 사람이 좀 보니까 대현이가 여기에 많이 속해 있어요. 친절해요. 장점은. 근데 단점은 뭐라고요? 친절하다가 폭발해요. 상대에게도 친절을 강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폭발은 할 말 없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억울함이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도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억울함이 막 쌓여있어.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러면 또 뭐라고? 내 진심을 무시해.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되죠. 이게 서비스는 만족시키고 싶고 상대를 만족시키고 또 나도 만족이 되고 상대방이 계속 고마워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내가 뭐가 문제있지? 그러니까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추구예요. 자꾸 남의 감정만 보니까 나는 어떤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인 이성 감정이니까 어디 영역이 필요하겠어? 이성적인 영역이 필요하겠죠.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내가 건강이 상했어. 근데 건강이 상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헌신한 만큼 너무 수고했어, 괜찮아 이렇게 안 해주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몸이 깨져라 헌신했는데 내 옆에 있지도 않고 그래 알았어 마음에 허무함이 막 쌓이는 거야. 상대방은 아니 그렇게까지 몸 상할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 아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아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게 중요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써버려. 문제는 다음날 내가 뭘 써야 되는 순간이 와. 그럼 그 순간 내가 어제 그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그거 살짝 봤는데 상대방이 내가 힘든 걸 못 알아채. 그럼 그때부터 서운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왜 지금 쳐다보는 거 아니죠? 서로 쳐다보면 안 돼요. 앞에만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나는 어제 너만 봤는데 나는 그제까지 너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기만의 방식.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타인을 만족시켜서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주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당신은 이것을 원하고 이러면 실망할 거라고 혼자 독심술을 하지 말아라. 남의 감정에 대해서 만족감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제대로 기쁘게 못 해줬나? 혹은 내가 아까 실수했나? 아니면 그런 자체가 아니어도 내가 이제부터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 막 나서. 상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거였는데 그냥 배고팠어. 그냥 배고팠는데 또 자꾸 말 걸어. 알았어 잠깐. 그만 좀 혀. 이러면은 야, 난 너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건데 막 서로 이렇게 싸움이 돼요. 그래요, 대연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반반 있어요. 요거에 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여기 많아요. 목회자 중에 왜? 서비스잖아요. 그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죠. 섬김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계속 쳐다봐.
그리고서 적극 2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나같이 아이는 조용히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죠. 주님, 그 영혼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그때 배고팠는데요. 아이씨, 이렇게 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독심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중요한 거,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가 필요해, 인간이라면. 왜요? 다음 서비스형 얘기했었고요. 서비스 나도 정해. 이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나도 있어요. 나의 감정이 최우선이다. 이거는 이제 착각이 뭐냐면 타조랑 비슷하죠. 타조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고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인다는 착각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예유 비유를 쓰는 건데 애기들이 그렇죠. 숨어봐 하면 애기들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이는 줄 알고. 예전에 필리비가 자주 했죠. 아빠 나 보여? 아빠 나 보여? 필리 여기 있나면 어떻게 알았어? 필리비 애기들이 다 그래요. 왜냐면 내 감정, 내가 중심,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래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면 상대도 보이고, 내가 안 보이면 상대도 안 보인다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할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기들 때 뭐 주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내밀면 최고의 사랑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딱 줘요. 그러면 그 애기는 그 상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할 거 생각하고서 내가 좋아하는 걸 내미는 거거든. 걷다 대밀고 또 논리적으로 야, 니나 먹어 이러지 않겠죠? 그분은 조용히 묶어서 병원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떻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남들과 다른 게 뭐냐? 제일 많이 쓰는 말. 야, 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물어본 적 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말이야. 늘 자신의 케이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이걸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슈퍼 꼰대. 예술가 형이 나중에 아주 기분 좋은 꼰대가 되는 거야. 나도 왔어. 야, 라떼는 말이야. 상대를 밑에서 예. 그렇죠 과장님. 야, 미치겠다 피곤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과장님 되면 이제 예술가 형은 피곤해지게 되고, 이런 분이 이제 아빠가 되면 이제 아들과 딸은 아빠 그만 좀 해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경우는 없죠. 이거랑 다른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 맞으면 감정 교류를 잘할 수가 있어. 왜? 표현을 잘하잖아. 강점이 뭐야?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진짜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동기부여됐을 때는 열정의 화신이야. 왜? 내 감정이 인풀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와! 근데 이거 하자 했는데 별로 마음에 그게 없으면 잠깐만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분은 뭐가 있어? 강렬하게 다른 사람을 흡입하는 매력이 있어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죠. 근데 안 좋을 때는 변덕스럽고 사라져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안 좋은 경우니까 이거는 관리가 가능하다. 위험한 신호가 있으니 그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피하면 누구든지 이걸 면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대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운동하기 싫어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면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에는 대현이가 진짜 동해번쩍 홍길동인 줄 알았거든. 근데 무게가 생기고 해야 할 거 진짜 하기 싫다.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하더라고. 그게 성장인 거죠. 필요한 기술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해주기.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술가형의 특징들이 뭐냐면 계속 자기의 생각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현이의 특징이 뭐냐면 영화나 영상 같은 거 볼 때 해설을 계속 해줘요. 계속 이거 상대는 이거 집중하고 싶은데 그건 개의치 않고 계속 얘기해요. 이렇다. 이거 좋다. 이거 맞네. 이거 네네. 근데 내가 전사도 한 번은 그러다가 한 번은 자 노래 좀 한번 들어볼까? 이거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는. 와 이거 노래 고음 잘하네. 와 이거 표정이 좋다. 계속 얘기하는 계속. 내가 느낀 거를
계속 순수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상대방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혹은 내가 뭘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구나에 맞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고은이가 어느 날은 혼자 있고 싶어. 근데 예술가형 같은 경우는 계속 건드릴 수가 있어. 근데 상대방을 보고 살짝 물어보는 거야. 왜 싫어? 왜 싫어? 이게 진짜 싫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받아줘라는 뜻이거든. 그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좀 아닌가? 그럼 상대가 나 오늘은 아닌 것 같으면 난 그래도 할 건데, 이게 아니라 야, 왜 이렇게 공감하는 거야? 진짜? 이게 예술가형이야. 그러나 왜냐면 그때는 내가 거절당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해줘라고 하는 신호니까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나중에 할게 하고 살짝 빠져주면 진짜 매력뿐만 아니라 매너가 있다가 되면 이거는 금상첨화, 날개를 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 형이 아니어도 그래요. 예술가 형이 아니어도 상대를 봐야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 안 하면 스토커예요. 그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맞춰서 그래? 상대방이 거절하는 건 의견이나 상황에 맞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존재를 거절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거나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싫은가? 이렇게 인지가 왜곡이 되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그게 아닌 거죠. 나 같은 경우도 전화해서 지금 통화 괜찮아?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 어렵다라는 것이지 내가 싫은가? 내가 전화해서 싫은, 이렇게 확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술가형 너무 지금 많이 공감해서 정확히 기억된 것 같아요. 다음 인문학자요. 이게 저예요. 남의 이성과 논리에 관심이 많아요. 먹물형이죠. 책 좋아하고 방송 기자. 이거 나 이거 보자마자 왜 주가가 떨어졌지? 왜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지? 세상사에 저 맨날 뉴스 보죠. 아침에 뉴스 공장 듣죠. 그 다음에 YTN부터 JTBC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거 관심 많죠. 이게 뭐냐면 모든 걸 이론으로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큰 기쁨을 누려요. 상대가 왜 그랬는지 알면 너무 좋아. 문제는 지나치게 모든 거를 왜를 물어보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 왜 그런 거야? 왜? 넌 왜 그래? 그냥 공감받기를 원하는 건데 넌 왜 그래? 비난받는 거야. 공감받지 못한다.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여자들한테 최악인 케이스일 수 있었어요. 내가 이걸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여자가 마음이 힘들 때에 자꾸 꼬치꼬치 묻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 나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계속 원인과 이런 걸 분석해서 계속 들이대면 상대는 어떻게 느끼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느끼게 되는 거겠죠. 공감해주면, 공감은 뭐냐면 너의 감정은 옳아 하고 편을 들어주는 건데 왜? 그러면은 반문이기 때문에 너 틀린 것 같아 라고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이 인문자형이면 연애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한테는 왜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상대가 니나 잘해, 왜 날 고치려고 해, 다 이 생각해요. 이 생각이 들어요. 불쾌해요. 만약에 이 인문학적이 모르겠다라고 느껴버리면 무기력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인생사가 다 설명이 가능하던가요? 고난이 설명이 100% 가능해요? 아니거든. 인생 자체가 신비야. 인문학자형은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하되 남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해가 되는 건 순종하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신뢰하면 돼요. 신앙생활은 간단하다고 했어요. 이해가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되고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면 돼. 그래서 순종 아니면 신뢰. 끝. 심플. 필요한 기술 뭐예요? 일할 때와 사랑할 때 구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일할 때 탁월하죠. 분석하고 성과를 내고 뭔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탁월해요. 문제는 그걸 사람한테 대입하면 상대방의 단점, 잘못된 걸 꼬치꼬치 캐묻다가는 정 떨어져요. 재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건데 자꾸 단점만 지적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자. 이유가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해. 난 이게 너무 와닿았어. 난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다 있을 거야. 찾고 말겠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I will find out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너 왜 그래? 했어요. 나? 몰라. 근데 나 같으면 몰라가 어딨어. 잘 생각해봐. 빨리 말해줘. 왜? 그냥이라 하지 마.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냥 그럼 그런 날도 있지. 뭐가 그런가 보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면서 공감해주면서 같이 가는 기술을 전사가 익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정답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답 못 맞추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내가 틀리다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해야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 중시하기.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 말은 어려운데 이거 되게 중요해. 연애에다 접목시켜봐봐.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 중시하기. 어떤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일까? 이거 진짜 중요해. 남자들이 중요해. 남자들 중요해. 남자들이 취약한 거야. 우리 찬영이요. 무슨 뜻인 것 같아? 되게 어려운 말 써놨는데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 중시하기. 여자친구가 회사 갔다 와서 상사와 싸운 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건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을 거야. 네가 잘못했네. 네 뭐라고 했어? 워딩 정확히 얘기해봐봐. 토시 틀리지 말고. 그러니까 표정은 어땠어? 몸 자세.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그러니까 상사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겠지. 으이그. 할만했네. 그렇지. 상사분은 틀림이 없어. 왜냐면 사회생활 오래 하셨단 말이지. 그럼 망하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누구 편 들어야 돼? 무조건 여자친구. 현재의 관계를 중시해야 돼요. 힘들었겠다. 미친 거 아니야? 상사야 미친놈이야. 내가 가서 물어버릴까? 과도해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풀린 다음에 상태가 괜찮을 때 살짝. 근데 그 미친 게 있잖아. 그래도 피하는 게 좋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그래서 살짝 흘려야 돼. 티나면 안 돼요. 티나면 안 돼. 너가 원인이 있어. 이거 티나면 안 돼. 우선은 공감부터. 관계부터. 아, 너 진짜 기분 나빴겠다. 아, 그 상사 미쳤네. 미친 X네. 와, 돌았다. 머리로는 다 알아.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보고서 똑바로 써야지. 아씨. 야, 안 봐도 비디오라. 너 또 늦었겠지. 너 뭐 잘못했겠지. 너 저랬겠지. 아, 내가 너 잘하는데 하면 안 돼. 죽어요. 뭘 중시? 현재의 관계를 중시해야 돼요. 남자들이 특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위험한 경우가 있죠. 이거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겨보세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이상형은 뭐냐면 이 네 가지 다 갖추는 거야. 규칙을 지킬 때,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지킬 때는 단호하게. 첫 번째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이 자신의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남에게 대입하면 안 돼요. 스스로 공무원처럼 규칙을 지키면 내 삶에 성장해요. 기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섬겨주는 거야. 상대의 감정을 생각해 주는 거야.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는 예술가가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깊이 존중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러다가 일기를 쓸 때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일기를 쓸 때는 예술가도 좋은 편이 있지만 나중에 이불킥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술가만 되면 반드시 뒤에 뭘 써요? 반성하는 걸 쓰는 거죠. 자신을 분석하는 거야. 대안을 구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이랬구나. 마음이 조급했네. 내가 뭘 했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단호하고 일기를 쓰는데 서비스를 하고 남의 감정만 쓰고 있고 막 뒤죽박죽 되는 거야. 엉뚱한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 타인의 감정이 중요한 순간이 있고 나의 지성과 이성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내 밖에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다 때가 있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 있잖아. 최근에 보니까 그 영철인가? 알아요? 나는 솔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 나밖에 모르네. 어우씨. 나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냥 나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다가 혹시 나는 솔로 영철 있어요? 그 유튜브 한번 쳐주세요. 이거 봐야 돼. 나는 솔로 영철 쳐보세요. 봐서 인터뷰 봤지? 페이스북에 있을 거야. 주섭이는 100% 봤을 거예요. 주섭이는 세상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 많죠. 정말 인문학자죠. 왜 그런 거야? 나 이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문학자 딱. 연애가 힘들어져요. 나는 솔로 영철 쳐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거 해보세요. 첫 번째 거. 크게. 자,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자신은 진실하고 솔직하대요. 나는 본 거 아닌데 그러니까 느낌만 봐보세요. 어떤 스타일인지. 네, 몰라요. 나도 안 봤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좀 넘겨가지고 영철분 나오는 걸 봐요. 나눠 받고. 제가 먼저 나갈게요. 네, 제가 먼저 나갈게요. 네. 네, 방금요. 봐보세요. 네, 등치. 돌직구. 제가 먼저 나갈게요. 다른 사람은 아니 안 지금 해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래요. 아 그래? 규칙도 없어요. 오늘 나만 중요한 거야. 규칙이 있는데 네, 하나, 둘, 셋. 나 정자인데 나 외로워. 나랑 빵 먹으러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다음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그냥 막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왜 벌써 무섭죠? 먼저 나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매너가 아닌데. 많이 기다렸죠? 아니에요. 지금 상대 감정이나 이런 거 지금 보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전혀 안 봐요. 직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끌리는 대로. 막 미치겠어. 마음이 답답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나 무조건 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왜 왔어? 왜 왔어? 쟁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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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셔서 감사해요. 표정 안 좋아지고. 나 민망해. 왜 나왔어요? 왜? 뭐야? 그래? 싫어서?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잘 놀아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닌데 나 재밌지가 그거 않아서.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봐봐. 그래요? 네. 아니, 뭐하러 그래도 오셨어요? 가정도 즐겨야죠. 보세요, 잘 보세요. 음. 뭐하러 오셨어요? 기사에서 봤던 건데 나도.
전쟁. 살벌해. 가도 돼. 자, 멈춥시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 상황, 아무것도 없으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상대는 어떻게 느낄까? 자기를 이 사람을 정자를 선택하 나왔는데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이 사람은 영철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은 없어. 나를 선택해 줘야 돼를 지금 강요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건 사랑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양방향성 봤죠? 진짜 좋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좋아해. 상대방 아니래. 그러면 놔줄 줄 알아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 너무 사랑하니까 깨물고 싶어. 깨물면 나쁜 새끼예요. 그거 부모 아니에요. 그거 나쁜 사람이에요. 깨물면 아이가 아픈데 너무 귀여운 걸 어떻게?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애가 그래가지고 막 상처 생기고 막 흉터 생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평생 살아가. 근데 부모는 내가 좋은 걸 어떻게? 그게 영철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된대. 너무 귀여워서 꼬집고 싶대. 꼬집으면 범죄자예요. 이 아이가 아파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한대요. 그게 영철이에요. 그게 얼마나 상대를 공포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나중에 정자라는 분이 그 상황에서의 공포감과 이런 거를 토로하다가 뭐 별별 일이 다 생겨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정자 씨가 무서웠다고 해요.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좋아해줘서 설레고 좋았다가 아니라 무서웠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깨물면 무섭겠죠. 그죠? 어린아이가 꼬집히면 아프고 무섭겠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치욕스러워요. 내가 힘이 약해서 당한다 생각해요. 절대로 힘으로 아이한테 압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른 돼서 빨리 어른 돼서 복수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른이 빨리 돼서 강한 힘을 갖고 나도 타인한테 그렇게 해버릴 거야. 이런 안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어린 아이를 대할 때는 싸가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별별 아이들이 있지만 무력으로 그 아이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에 엄청난 수치와 상처가 쌓이게 되고 어린 아이인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여서 불행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빨리 철들게 되기도 하면서도 그게 상처가 되어서 건강하지 않은 정서를 갖고 살아가게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동 발달은. 그래서 엉뚱한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적절하게 내 감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엔 나의 이성과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대방의 이성과 판단이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 상황에 맞는 사람이 되자. 불안, 우울, 자존감은 나의 문제예요. 불안감, 우울증, 자존감은 나만 해결하면 돼. 이 저자가 이전에 썼던 책이 자존감 수업이에요. 우리 고은이한테 이번에 내가 선물해 주는 책인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도 읽으면 좋은데 이 책에 한계가 있어.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렴풋이 알겠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느냐?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서 이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있는지 없는지 성적표가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자존감이 좋을 때는 내가 잘 배웠다 싶다가도 자존감은 날씨와 같거든요. 어떤 날은 또 기분이 만족하게 좀 떨어지면은 책 읽어봐야 소용없네 막 이렇게 돼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런 문제는 또 다르게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자존감도 어려운데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의 사랑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어요. 파트너와 음악, 춤 종류가 계속 바뀌어요. 블루스 나왔다가 랩이 나왔다가 재즈가 나왔다가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춤을 바꿔야 되고 갑자기 상대가 생기면 그 상대와 함께 또 춤도 춰요. 이런 상황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 감정 필요할 때도 있고 상대방의 감정이 중요할 때도 있고 나의 이성이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한번 발전시켜 봅시다. 다음 사랑의 세 가지 축.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이 대체 뭐기에? 사랑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대요.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은 첫 번째 뭐냐? 마음가짐인데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썼던 뭐냐면 같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직장 상사 욕을 할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느낀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공감을 해주냐? 논리를 알아요. 네 잘못인 거. 100번 봐도 네 잘못인 거 아는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왜 감정이 올라오시면 어떡해요? 난 누구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의 100% 잘못일지라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사람 편이 돼줘야 돼요. 너 진짜 억울했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그 진상 만나서 진짜 화가 났겠다. 그렇지?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려견의 열풍이 불어요. 요즘 댕댕이 막 키우는 거 엄청 뜨더라고. 그 댕댕이 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다리고 그냥 반가워해 주는 거야. 뭐 내 외모, 내 연봉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내가 오면 꼬리 흔들면서 막 심지어 못 올려? 오줌도 질질려. 저 사람 오줌도 흘리면서 반가워해. 방에서는 아들내미나 딸내미나 얼굴도 안 내밀어. 엄마 왔어. 인사도 안 하는데 걔만 나서 막 하니까 방을 딱 보고 걔 보면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상처받은 사람들이 결국 괴로 회귀해요. 슬픈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뭘 못 느낀 거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별이라 필리비가 뭘 잘할 때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심지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안아주고 이거 이쁜 것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워. 넌 그래도 참 소중하다. 아이고 이쁘다. 그때 그거 했을 때에도 파란색을 가지고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희망이가 천장 보면 파란색 구름이 그려져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때 가야 돼요. 뭐 시간 금방. 알았어요. 가요. 조심해서 가요. 네, 밤에 이따 봐요. 밤에 또 야경 보러 갑시다. 야경 보러 가요. 파이팅. 파이팅. 줌으로 해주세요. 줌. 해주세요. 여기서 유튜브로 지금 송출하면서 줌도. 레크레이션 할 때는 줌도 같이요. 내가 또 파이팅. 최고. 그때 별이랑 필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전사가 혼을 내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바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았어?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웠어요. 별이가 뭉글뭉글 기분이 넘었어요. 얘가 손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가지고 바닥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손으로 촉감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네. 근데 필리비는 해맑게 하는데 별이는 살짝 눈치를 보는 거야. 혼날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사가 중요하게 하면서 별아, 네가 좋았으면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얼굴 확 환해지는 거야. 별아, 네가 좋았으면 됐어. 근데 아빠는 뭐냐면 이런 거 때가 안 지어지면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청소만 해주고 그 다음에 잘 묻지 않게만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이거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지가 나서 하더라고. 그래서 너가 좋으면 됐어. 아빠는 이 다음이 처리할 때 정리할 때 이게 정리가 안 될까 봐 걱정되고 또 너가 이용하는 방인데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아빠는.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여자한테 해주기 좋은 표현이 그거예요. 너가 좋으면 좋아. 너가 좋으면 됐어. 너가 좋으면 나도 기분 좋아. 너가 기분 나쁘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 이거는 남자한테도 똑같아요. 남자가 아마 어떤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했고 막 했어. 성취를 이뤘어. 그럼 남자는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데 그때 여자가 막 축하해주면서 오빠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혹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네요 하면 남자는 살을 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뭘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냥 존재 자체를 우리 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수천만 마리의 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소중히 여기기를 잘 해냈다. 어이구 깜짝이야. 계정 선택해야 돼요? 어이구.
너밖에 없다. 이 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 잘 되느냐? 늙어가는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없겠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을 상하는 표현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조금 더 효자가 되죠. 존재로 볼 수 있어서 그래요. 죽음을 앞둔 한 노인, 나의 친족.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냐 말고 죽음을 앞두면 진실해지거든요. 다소 부족해 보여도 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밑에 걸요. 사랑 고백할 때 찔려보는 식으로 아무 좀 장난식으로 고백하는 거. 이건 뭐가 없어요? 귀하게 여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바르르 떨면서 한 달간 준비한 피아노를 치면 못 치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나를 참 귀하게 여기는구나. 거기서 여자들이 감동을 먹고 그렇게 내 친구는 연애에 성공을 했어요. 내 친구가 되게 슬프다. 이 성공한 그 커플이 아까 말했던 헤어진 그 커플이에요. 갑자기 그 전후가 이렇게 바뀌네. 그 친구가 상대방이 좋아가지고 내 친구가 여자한테 카페에 피아노 있는 카페를 가가지고는 음식점 가가지고는 음식 먹고서는 거기서 피아노 한 달간 준비한 거로 치면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사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어. 상대방은 아주 공주처럼 대접 다 받다가 갑자기 잠수 탄 내 친구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편했어!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귀하게 여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상대방한테 너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 아직 1단계입니다. 다음.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소중히 여기는 것만은 부족해. 그건 그냥 감정적인 공감이었다면 두 번째 이해야. 공감과 이해는 어떻게 다를까? 공감과 이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모르면 그냥 보면 돼요. 그렇지. 공감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낀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그 감정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것은 당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 당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 못하면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공감과 용서가 들어가야 돼. 공감과 이해의 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줄게요. 자, 아까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유재석 나오는 거 첫 번째 거. 프로파일러가 그 위에 영철 씨 아니에요? 프로파일러. 50호부터 유재석이 공감과 이해가 뛰어나요. 네, 공감 이해. 그러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제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 이해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갑자기. 공감은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교수님 이제 뭐 스톱. 저는 뭐 캐스팅 디렉터나 필요 없어요. 뒤에는. 자, 여기서는 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왔죠. 근데 공감만 하고 이해를 안 해주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받아들여지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감정만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생각까지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었겠다. 감정이 그럴 수 있었겠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까지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선택. 그러니까 이 이해는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살인자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살인자가 왜 살인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그 살인자한테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막 이해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영화 만들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런 사람은 이해를 받을 인권이 없다. 왜? 누군가의 자유와 생명을 앗아간 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렇게 했을 때 살인자가 미화된다 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해의 능력은 살인자마저도 포용해요. 내가 진짜 이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자친구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 이해해 주기가 사랑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편인 거야. 진짜 내 편. 감정적으로도 내 편이지만 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 마음을 상대방이 갖게끔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아, 정말 억울했겠다. 그 감정을 그대로 이해받아요. 이 말 아까 그 예림이가 실제 상황 설명도 안 했는데 내가 아까 진짜 억울했겠다, 진상 때문에 힘들었겠다 하니까 갑자기 기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받은 거예요. 나는 사실 뭔지도 몰라. 사실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상 몇 명. 이제 난 그런 기억을 갖고서 얘기했더니 이해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 사람만은 날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회 나가서 해봐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MBTI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근데 연인이면 누구보다도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나에 대한 이해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냥 감정만, 섹슈얼한 것만, 그런 것만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깜짝이야.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부담스럽네. 자, 이해를 하게 되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진정시키게 되고 이성준추인 전두엽이 활동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말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이해해 주기가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 돌고래 쇼를 하다가 끝이 납니다. 상대방이 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 이해. 그런 순간 갑자기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이해력이 나와 상대 둘 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이해를 시작하면 같이 이해 쪽으로 발을 돌릴 수가 있는데 한쪽이 감정적으로 나왔다 해서 같이 감정적으로 가는 순간 돌고래쇼 굿바이. 이해해 주기는 진짜 중요한 의지와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감하고 용서해 주고요. 됐어, 난 이해가 안 돼. 용서를 못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이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랑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다. 자, 또 띄우지 말아요. 세 번째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 두 개가 있어도 이거 없으면 사랑 아니에요. 뭘까? 넌 봤지 책을. 책 본 사람은 말하지 말고.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뭐요? 대화. 또 인내. 또 표현. 다 비슷비슷한 대화 표현 비슷하고요. 인내 바꾸고 또 없습니까? 어떤 거요? 헌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뭐야? 미안합니다. 이해가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아침해가지고. 자, 이해는 뭐뭐의 양과 비례할까요? 이럴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위아래를 살펴보지. 답은 언제나 문제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이해는 뭐와 비례할까? 이해는 지식의 양에 비례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영화에 보면
다 들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살인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죠. 살인자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해요. 감정의 공유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과거부터 시작. 살인자가 같이 있어. 지금 인질이야. 근데 살인자가 푸념하듯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어도 끝까지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내 아버지가 나 이렇게 했지. 내 어머니가 나를 때렸지. 아버지는 술 먹고 다녔어. 그리고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 되었고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까지도 공감이 되기 시작해. 더 나아가서 사랑까지 하게 돼요.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이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커져요. 그래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팬클럽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일거수일투족, 키, 나이, 주소, 혈액형,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문제는 피상적인 정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팬클럽은 그 지식이 피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요. 진짜 사랑에서 필요한 정보는 뭐겠어요? 같이 있을 때 그 사람 감정에 대한 지식이에요. 감정. 그 사람 판단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적인 경험을 하며 살아왔는지. 팬클럽들은 그 사람의 사적인 경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는 거랑 같아. 근데 우리가 친밀해 주는 건 뭐예요? 나의 비밀, 나한테 있었던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자친구, 뭐 누구 공유하면 그때부터 가까워져요. 왜요? 그 사람의 사적인 경험과 호불호를 공유했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비례하면서 이해가 비례하면서 사랑과 우정이 싹트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밀어내는지,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왜 그렇게 표현이 미숙한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거와 경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이해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강호동을 싫어하게 됐대요. 여러분 강호동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유가 똑같죠? 좋아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힘이 넘쳐 보여서, 싫어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싫어해요. 근데 강호동이 목소리가 왜 커졌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들리시니까 크게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크게 하는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강호동이 싫어지지 않아요. 왜? 지금 이해가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임산부 체험 프로그램 이만한 거 만삭의 크기와 똑같은 걸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더 발전됐어요. 전기를 들어보낸대요. 그래서 진통하고 똑같은 전기를 찌릭 그거 하는 순간 갑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커진대요. 난 이미 사랑하니까 나한테 권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혼한 다음에 사랑이 없을 때 내가 묶어놓고 경험하게 할 거야. 조심해. 아, 내 아내가 진짜 했겠구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부터 사랑이 시작된다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참 진짜 고생했다. 아유, 우리 예림이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 현장을 봤단 말이야. 나는 그 옆에서 같이 울었어. 예림아 힘내.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예림아 이러면서 저는 그래서 그 머리끄댕이 안 잡혔지만 저는 슬픔을 안 남겼습니다. 저는 아주 잘했거든요. 잘해야 나한테 배우세요. 울면서 예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사님이 제일 많이 들었죠. 전에 새신자들이 총양 목사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전도하기 참 힘들었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전사가 여기 미용실 다니는데 그 미용실 아줌마도 전도했거든요. 한 번 오고 안 오세요. 한 번 오시고 안 오세요. 총양 목사님 그날 부르짖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당 못하시고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목사님을 이해해요. 왜 그래요? 진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니까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셔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면 이제 귀 막는 거죠. 우리가 여자친구가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 남자친구가 저렇게 고생하는 이유, 옛날 같으면 아빠가 저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런 거를 내가 이해한다면 아버지와 오랫동안 접촉이 없어도, 그죠? 남자친구와 오랜 접촉이 없어도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날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대해서 이해를 하면, 왜 그런지 그랬대 그런지 이해를 하면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딥해져요. 그때 이해가 곧 사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톡홀름 신드롬도 가능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살인자도, 나를 인질로 잡은 괴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 이해의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상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상대에 관심 갖고. 자, 세 번째 테스트, 이제 정답 발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도와주기예요. 도와주기.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와주기예요. 도와주기가 없는 사랑은 껍데기. 자, 아까 노래 틀어주는 거 틀어주세요. 맨 위에 했던 거 노래.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 보여요.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왜 나왔느냐? 사랑한다면서 고통만 줘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고통을 줘. 힘이 돼줘야 되는데 짐을 줘.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필요한지를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관심만 가지면 돼요?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말뿐인 사랑, 말로는 사랑한데 막 눈물까지 흘려. 근데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잖아. 내가 진짜 죽을 듯이 힘든데 힘이 되어주지 않아. 내가 피가 모자란데 수혈도 안 해줘. 진짜 우리 뜨거운 상황들 보면 뭐예요? 자기 장기도 인식해주잖아요. 어? 생명까지도 던지잖아. 자기 몸의 일부도 주잖아. 도와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랑은, 도와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역할에 맞게 도와줘야 돼.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교정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문제를 교정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사랑의 역할이 아니라, 그건 의사가 하는 거죠. 목회자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뭐예요? 데이트는 뭐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행복해하는 시간이에요.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데이트인데, 데이트 시간에 갑자기 갑분싸를 만들어요. 넌 이게 문제야. 잘 들어.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나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해. 나니까. 널 사랑하니까. 나니까. 이거 잘 들어. 넌 이래서 문제야. 넌 이런 심정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야. 너 오늘 늦었지? 왜 그런지 알아? 넌 게을러. 말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 잘 들어. 너 이거 하는 순간, 너 이걸 통해서 그렇고 막 너가 이러고 막 잘 돼서 잘 되게 바라서 하는 말이야. 상대방 여자의 얼굴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지지해주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의사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로 도와줘야 돼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혈서로 썼다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데이트는 뭐다? 교정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아주 뭐 당돌하게 얘기해가지고 됐네요. 잠잠히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행복해하고 잘했어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돼요. 다음 좋은 의도를 갖고도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떤 방향?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막 고치려고 들어. 왜 고칠까? 내가 원하니까. 상대방을 그거 바꾸고 싶지 않아. 상대방 내가 고치려 들어.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요? 기분 나빠요. 그럼 만약에 도와줄 거면 상대방을 고치려고 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도와주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고 성경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상대방을 빨리 바꾸려 드는 건 폭력이에요. 잘 들으세요. 빠르게 교정시키려고 하는 건 폭력이야. 자기 남자나 여자와 아이도 똑같아요. 아이한테 빨리 말 듣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개 패듯이 패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살인자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고 자기의 상태를 존중받지 못했고 자기의 수준도 존중받지 못했고 헤아림을 받지 못해봤어.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하는 거죠.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말하면 자, 실습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도와주는 방법, 도와주길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자, 해봅시다. 방금 카페 갔죠? 거기 가서 보통 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주기가 몸의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보세요. 자, 여기 책 안 읽어본 사람 중에 어떻게 하면 도와주기가 몸에 밴 말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 얼른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이걸 힌트예요. 손님 한 사람당 서너 개의 질문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이해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양과 비례하는 거죠.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걸 봤어. 그러면 그 순간 알았을 거 아니야. 관심 있게 보는 사람 그게 보인다고. 내 앞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 3번 해. 예를 들면은 뭐예요? 저 뜨거운 거 차가운 거요? 적립하실 카드요? 레귤러 사이즈요? 먹고 가실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띄워주세요. 정답은 이거예요. 없어요? 레알? 한 번 더. 내가 할게요. 정답은 뭐냐면 아까 왜 아니야? 왜 치고? 왜 이렇게 커? 있잖아, 그렇죠? 뭐야?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톨사해 주시고요. 안에서 마실 테니까 먹을 잔 해주세요. 전립 카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피로감이 싹 가시는 거예요. 피로감이 싹 가셔요. 내가 할 거를 배려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 갑자기 그 여자의 눈빛이 바뀌면서 이 남자 놓치고 싶지 않다. 그거는 드라마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와주기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사랑 출격,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뭐만 갖춰도 되느냐? 존중하는 태도, 말투, 그다음에 친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다음 뭐예요? 온유하고 온유라는 게 영어로 뭐였어요? Love is kind로 나왔어요. kind. 정확하게는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영어로는 kind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세요. 기대도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사람이 스스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애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이 사람 감당할 수 있는가? 단점을 다 알잖아요. 지내다 보면. 그 단점을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다음 연애를 시작할 것이며 연애를 시작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되 친절하게 차갑게 말고 친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도와주기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점수를 얻지도 못하고 내가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아까 누가 뭐 기브앤테이크 누가 무슨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뭐예요? 나 기가 했던 것 같아. 기브앤테이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기브앤테이크에서 뭐가 먼저예요? 테이크가 먼저야? 기브가 먼저야? 기브가 먼저예요.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먼저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대접받고 싶어? 그럼 받는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하라. 기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는 냉정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받을 걸 기대하라는 것이지 주지도 않고 기대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문제인 거예요. 가만히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만히 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가만히 뭔가 인간관계가 진척되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먼저 좀 움직여봐. 너가 먼저 전화도 하고, 네가 먼저 문자도 하고, 네가 먼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난 직진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고, 아까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게 적당한 거리. 상대방한테 우리 예전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인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때는 키스 교본이 있었어요. 키스 교본. 어떻게 스킨십을 할 것인가의 교본이 있었어요. 거기에 키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키스 때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실제로 입냄새 나서 헤어진 커플 많습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셔야 돼요. 이빨 닦는다고 냄새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먹으셔야 돼요. 돌아와서.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뭐라 하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뭐 표현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이 스스로 올 거리를 2cm에서 3cm를 남겨두라는 거야. 10cm의 거리가 있으면 네가 8cm를 가되 적어도 2cm, 3cm는 남겨두라고 해요. 누가 오라는 거야? 내가 7, 8만큼 갈게. 그리고 너도 와줘. 그럴 때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키스가 아니라 입술 덮치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키스가 아니라 내가 가고 상대도 마음에 그것이 자기의 자유의지와 진심을 갖고 상대방도 합의를 할 때 그때 사랑스러운 스킨십이 되는 것이지 덮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오길 기다려주는 거예요. 영철 씨 아닙니다. 직진! 네 입술 내 거디. 얼마 안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네 입술 곱창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빨리 답조가 아니라 일주일이든 2주이든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거를 생각하고 해주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건 지나친 배려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지금 너무 바빠. 그럴 것 같으면 그걸 피해주기도 하죠. 고백을. 전 사람이 예전에 봤던 놀라운 고백의 현장이 있었죠. 우리 형통이도 알고 있을 텐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나누더라고. 저 오늘 프로포즈 할 건데 모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대방 여자를 오게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만 부를 줄 아는데 하객이 있어요. 결혼식 아닙니다. 사귀는 거 아니에요. 하객이 있어요. 하객.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그 친구가 나랑 사귀어줘. 여자가 미안해 누구누구야. 우리 다 같이 야 못 본 척해. 진짜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그때 그 고백 받은 누구의 그 당황스러운 표현과 우리 모두의 그 싸한 그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그 불빛이 비춰졌을 때 바퀴벌레처럼 다 흩어졌어요. 부드러운 영철 씨였어요. 부드러운 영철 씨. 정장까지 입고 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진짜 진심이었어. 걔가 중학생 때였나 고등학생 때였나? 맞지? 중학생이 그럴 수 있죠. 고은이 나이 때였었어요. 중이 남자가. 고딩 때였나? 그렇지. 중딩은 너무 어렸다. 고딩 때. 자 다음. 이 영상 볼 수 있습니까? 고딩 때. 보신 분, 오케이. 다음. 요즘 트렌드예요. 결혼은 싫지만 외롭고 싶지 않아. 옛날에는 할머니의 사랑은 밥은 먹었니?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 왜? 옛날에는 다 밥 굶는 시대였거든. 몸 굶어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밥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때는 사랑이 뭐예요? 통닭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 자식이 좋아하는 거 딱 사들면 그것만으로도 훈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돈이, 누군가는 인내가, 누군 놓아주면 사랑인데 요즘은 트렌드가 뭐예요? 다 공감이야. 왜 그럴까? 먹을거리가 이제 부족하지가 않아. 배고픔보다는 슬픔, 분노, 공허한 감정에 취약해져서 지금은 배보다는 마음을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럴 때 서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공감이 밥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공감하시죠? 왜냐면 이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거든. 다음.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기피해요. 왜?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혼이 매력적이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안정적이 되죠. 결혼해서 안정적이 됐어요. 이랬는데 요즘 뭐예요? 결혼하면 무서워요. 애 키우면 돈이 이만큼 들고요. 집값이 얼마예요? 결혼이 부담이 돼버렸어요. 결혼이 안정이 되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부담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죠. 두 번째, 자극적인 미디어들, 돈이 있어야 되는 뭐 요즘에 뭐 따라다라따 이 노래는 촌스러운 거라고 했는데 두둥탁 오늘 하자 이런 걸 해서 뭔가 아주 되게 막 멋진 집이나 막 구해줘 홈즈 같은 거 보면 우와 막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남녀 보고 우와 근데 나는 그럴 돈이 없어 집이 없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TV나 다 이게 악해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사람의 용기를 뺏어버려요.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비교는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혼자서도 큰 결핍감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술과 문화가 있죠. 그냥 내가 혼자서 옛날에는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면 지금 뭐예요? 인스타가 대신해줘요. 거기 좋아요 하나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 댓글 하나 달고 또 댓글 크크크 붙으면 조금이지만 오프라인만큼은 못하지만 아날로그만은 못하지만 조금은 대체할 만큼 물만큼 청량감은 없지만 그래도 꾸정물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라도 만족하며 사는 거야. 거기다가 몸을 안 움직여도 돼. 돈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그 정도만으로도 교류와 소통을 하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1인 가구의 수가 지금 40%가 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죠. 최근에는 자신의 감정을 중시해서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너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요즘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관계라는 것은 한 번 끊기는 쉽지만 다시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잃은 양들 있잖아요, 교회에. 그 사람이 교회랑 발을 딱 끊는 순간 이게 어려운 거야, 다시 하기가. 같이 살을 비빌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난 됐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나중에 나오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나 됐어 하고 딱 끊는 건 쉽다고. 그 다음은 완전 솔로야. 나는 솔로 영철 되는 거야. 이상한 곳으로 직진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음 끊긴 다음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혼자가 되면 함께해서 가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뭐냐면 고독과 쓸쓸함과 우울감과 좌절이 와요. 코로나 블루 아시죠? 코로나 블루. 이게 뭐냐면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고 그 말뜻은 사는 재미가 덜한 거예요. 어제 여러분 새벽 2, 3시까지 깔깔대고 재밌게 놀대. 그게 함께 사는 재미예요. 여러분 혼자서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근데 평생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냐고. 무인도에다 가다 놓고 못 살아요. 또 거꾸로 어제처럼 평생 살라.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기쁨이 훨씬 크냐? 둘 다 스트레스가 있죠. 근데 둘 다 기쁨이 있는데 비교가 안 돼요. 함께하는 것이 곧 사는 재미예요.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끔 우리를 설계하셨어요. DNA 자체가. 소수의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인스타에 많은 팔로워 말고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우울증 걸려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틈틈이는 혼자가 좋아요. 충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충전한 다음에 빼꼼 얼굴 내밀어서 다시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만지고 살아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초록 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때로는 멈출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을 걷어내는 삶, 사랑을 거부하는 삶, 사랑을 외면하는 삶은 행복이나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반드시 결핍이 생겨 몸과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 반드시요. 맨 첫 번째 있었던 병 기억나요? 회사 가기 싫고, 거식증 걸리고, 식욕 감퇴 있고, 독박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나왔죠.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어요. 경험해 본 적 있을걸요?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들과 있잖아요. 밤 지새워서 그거 합니다. 그게 뭐든, 그게 클럽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루미큐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지? 그 찾는 거, 그 범인 찾는 거 뭐냐? 마피아일 수도 있고 뭐는. 그러니까 함께여서 즐거우면 힘든 거 다 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즐거운 사람이냐, 나와 밀접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힘이 생겨요. 우리 몸이 희한해요. 분명 어제까지 혼자 피곤했던 사람인데 함께 나도 봐봐. 나도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생생해졌잖아. 내가 피곤했는데 왜?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그래요. 여러분 함께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원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단에 쓰는 사람들요, 그 순회 끝나면 다 피 죽으면 돼요. 나는 순회만 끝나면 3에서 5kg씩 빠져 있고, 예전에 크리스마스만 늘 끝나면 늘 내 방에 누워서 장 뒤집어져 가지고, 장 꼬여 가지고 기절해서 쓰러졌다고, 응급실 실려갈 뻔하고. 근데 그걸 버텨낸 거야. 내가, 내 몸이. 왜 버텼느냐? 내가 함께하면 즐거운 여러분들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걸 다 버틴 거야. 그리고 다 끝나니까 후유증으로 이제 다 버려. 근데 인간의 몸은 회복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저 사람 괜찮아요?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회복이 빨라. 희한하죠.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예를 들어서 눈병 걸렸어요. 아이가 감기 걸렸어. 그럼 부모가 어이구 나 코로나 절로 가. 그러면 안 되고 거리두기 이미 더 지켜. 너 용돈 없다? 큰일 납니다. 부모님은 꼭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거절받았을 그 아이가 거절감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몸과 마음이,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그 몸을 상하게, 그 사람이 걸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독은 그 자체가 병을 일으켜요. 고독이 자체가 병이야.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죠.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가장 시체가 가장 슬픈 모습으로 부패돼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사람들 옆에 누구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기하게 시체를 그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드러워요. 죽을 때 이러고 죽는 사람 있어. 막 돈 이런 거에 중독 걸린 사람은 죽을 때 빳빳하게 굳어버리는데, 평안하게 죽는 사람은 죽을 때도 몸이 이렇게 뻗어다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병도 일으켜요. 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에서도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감기 걸렸는데 아빠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요, 하루 더 빨리 나아요. 진짜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아빠 걸리면 어떡해? 그래도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럼 그 안에 푹 잠겨가지고 푹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사랑 힘들지만 절대로 혼자로 살아갈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는 이 사랑을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내서, 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사랑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최소한의 자본금을 주셨어요. 장사만 시작하면 돼.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작은 무게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큰 무게를 들 수 있는 몸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자본금이 1억만 있어봐요.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1억만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모두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원이 있다고. 사랑할 자원을 주셨어요. 아, 나는 안 되더라. 아니요, 자원이 있어요. 그동안 사업 망했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자원이 1억이 남아있다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다음, 마지막이네요. 사랑의 효력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죠. 밤새 통화하고도 일찌감치 데이트하러 나가는 게 초기 연인들의 모습이죠.
인생의 험난한 고비를 이겨낸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사랑하거든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왜? 사랑이 충만하면 도파민 시스템 풀가동돼요. 도파민은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마디 신경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요. 지능도 높아지고요, 심지어 문제 해결 능력과 IQ도 높아지고요, 공간 지각 능력도 높아지고요, 감수성, 이 모든 게 높아지니까 그 사람의 원래 알던 사람이 아니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미안해요. 그 랩이 있어요.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그 랩이 있어요. 좀 멋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뭐 하더라고요. BY 나올 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야, 너 갑자기 예뻐졌다? 100% 연애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 깔고 멋진 척해? 거기 좋아하는 여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보다 더 커지고 더 멋지거나 더 이뻐져.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잠재력을 이끌어내요. 진짜 중요한 거, 사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열정이 생겨요.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생기는 것만큼 인생에서 최고의 동기부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그 사람 인생을 저 바닥 개쓰레기 인생이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성자, 세인트가 돼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가족에서 버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다가 완전 성자의 삶, 최극상품의 삶을 사는 삶. 왜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다른 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그 사람의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생기는 순간 이 인생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전의 여러분이 아니게 돼요. 사랑하셔야죠. 올해는 사랑합시다. 마지막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력이 인생을 좌우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부부싸움을 한 날은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마지막 가장 큰 후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와 고통이 따라온다. 사랑합시다. 다음 거 없죠? 다음 넘어보세요. 여기 하나 남았네.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어요. 이거 사랑은 자존감의 형이고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자존감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사람의 사랑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충만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걸 통해서 많이 받은 만큼 또 주고, 그러면 준 사람은 또 많이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삶에서 뭐가 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랑의 속성은 독점이 있죠. 다 임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력이 중요한 거예요. 빠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연애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력을 키워야 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그걸 사랑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주변에는 다 임자가 생겨버려요. 임자 내가 있어. 그게 아니라 임자가 생겨요. 그래서 사랑력을 갖추게 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서 원치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거꾸로 그런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벌과 배우예요. 배들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배우들의 사랑과 인생이 순탄치가 않죠. 최근에 보니까 20-30년 전에 뭐 아주 주름 잡았던 여배우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혼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지 그런 사람들만 계속 TV에 나오더라고요. 다 솔로가 돼서 왔어요. 사랑은 여기 없어서 그래요. 또 마지막 거 진짜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도 사랑이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보이고 싶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돼요. 사랑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 다이어트가 시작돼요. 뭐 친구가 다이어트 성공했다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친구가 자기 자신이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남자든 아니면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누구 그렇게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0kg 넘게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돼요.
왜 안 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랑을 못하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능력이 있지만 능력의 전원이 꺼져 있게 되고 무기력하게 돼요. 사랑합시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